자, 모 비율과 표본 비율 설명할게요. 일단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당장 뭐랑 비교되겠노?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뭐 평균? 그렇죠. 앞에 이제 모 평균 배웠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배웠잖아요. 그럼 요것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쌤이 반쪽에서 가보면 과거에 우리가 뭐예요? 모집단이 맞죠?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x의 평균을 모평균이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하나의 표본들에서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했었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잴 수 있었잖아요. 뭐 키가 됐던 뭐 돈이 됐던 뭐 무게가 됐든 그러니까 확률 변수로서 우리가 많은 걸 다룰 수가 있었어요. 이 m 자리는 뭐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모집단이 똑같이 있는데 얘들은 무조건 비율만을 다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율만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모평균이 있었다면 모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생각하면 제일 정확하냐면 대통령 선거 생각하면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은 모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노요? 가상의 뭐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나갔다 치면은 맞죠? 실제로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몇 표를 받았냐가 아니라 모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전체 사람 수 분의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이 n이라고 하는 게 표본의 크기로서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모집단의 전체 사람 수 분의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겠노? 나를 좋아하는 사람 수. 이게 모비율이 되겠죠. 그럼 대통령 선거를 했다 치면 전체 지지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거야. 근데 이거 뭐 여학생들의 우리가 발 사이즈 저번에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여학생들을 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었어? 뭐 정화여고 가가지고 정화여고 애들 발 사이즈만 재는 거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제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전체 지지율을 알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표본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지지율을 조사한다.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전체 여고생들의 발 사이즈를 알고 싶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정화여고 딱 갔더니 발 사이즈의 평균이 뭐 230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30을 가지고 조금 더 통계적인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발 사이즈의 평균은 뭐 230 더하기 1.96의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95% 신뢰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였고 이 시그마는 원래는 이 전체의 표준 편차인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화여고 여학생들의 표준 편차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했잖아.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모 비율을 우리는 문자로 뭐라고 쓰냐면 P라고 쓰거든요. 알겠나? P라고 썼을 때 그러면 정화요금에만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대. 그럼 이거 지울게 헷갈리니까. 그럼 모 비율을 P라 하면은 그럼 정화요금 가가지고 예를 들어 100명한테 조사를 했대. 그럴 때니 그 중에서 60명이 날 좋아해.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은 여기 x 바 썼잖아. 여기 뭐라 쓰면 되냐면 p 햇 귀엽죠? 햇 p 햇 이렇게 딱 쓰고 그러면 실제로는 p 햇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맞죠? 상수겠어요? 변수겠어요? 상수겠죠? 실제로 잴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그게 뭐 0.6이라 치면은 이 공식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x바에다가 좀 자리가 협소하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공식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과거에 배웠던 공식은 p에 m이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였잖아요.
그게 95%짜리였는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엎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쓰자. M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P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X바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P P 햇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N은 대신에 들어갈 거 없이 실제로 그 N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표준 편차가 바뀔 거란 말이야. 이 표준 편차가.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루트 P 햇에 Q 햇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 증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이 표준 편차 대신에 이거 그러니까 다 쉽고 표준 편차 대신에 루트 P 햇 Q 햇 P 햇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여기서 조사한 지지율이었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Q 햇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이 P 햇이라고 하는 놈이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르기를 평균은 P에다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n분의 P 햇 Q 햇의 전체 제곱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도 우리가 이 시그마가 원래는 뭐라 했노?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 했잖아. 기억나죠? 이 시그마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화여고 여학생들의 표준 편차를 넣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PQ거든요. 모집단의 모 비율에다가 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다가 P 햇 Q 햇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확하게 매칭된다고 봐야겠지. 맞죠? 서로 매칭이 된다고 봐야 돼. 그게 다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한 줄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P에 M이 맞죠?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이게 95%의 신뢰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N 값도 그 정화여고 여학생들의 학생 수 맞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중요한데 이론적으로는 어떻다?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한다? 표본. 그 표본에 표준 편차를 넣어준다. 네.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그 밑에다가 바로 따라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게 모 비율이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P 햇에다가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pq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p 햇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지지율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정화여고에 가가지고 재봤더니 지지율이 나왔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정화여고 학생 수가 되겠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현재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걸 알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뭘 써준다? P햇과 Q햇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증명은 쌤이 다음에 뭐 따로 동영상을 하나 찍던지 그렇게 해서 올려줄게. 그거 증명 과정은 문제 푸는데 사실 전혀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볼게요. 얘도 정확도가 필요한 거예요. 비율도 구하는데. 그러니까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몇 %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가면서 오차 범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뉴스 안 봐서. 그래 정할모 갑시다. 어떤 인터넷 동호회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인터넷 동호회에서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온 학생은 전체 10%,
그러니까 전체 10%가 제주도를 다녀왔대요. 제주도를 다녀왔대요. 그러면은 이거 딱 봤을 때 전체 10%가 제주도 다녀왔다고 할 때 전체 10%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냄새가 좀 나노? 무슨 냄새? 모비율의 냄새가 좀 나죠. 전체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400명을 추출했대요. 400명을 추출했는데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의 비율이 7% 이상 13%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이용하면은 400명 중에서 제주도를 다녀온 사람의 비율이면 P햇이라고 합시다. 맞죠? P햇이 7%, 그럼 0.07과 그 다음에 0.1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에다가 적당한 문자를 대입함으로써 한번 해볼게요. 전체 10%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 비율이 얼마다? 10분의 1, 0.1이다. 맞죠? 여기는 이 단원에서 무조건 계속 비율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P가 0.1이다. 이렇게 되겠고, 400명이 추출했다. 4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에 N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알면 뭘 알 수 있냐면은 P햇의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P햇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 P햇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은 P가 될 거고, 즉 모비율 0.1이 될 거고. 됐습니까? 모비율이 평균이에요? 모비율이 P햇의 평균이지. P해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듯이 네. 표본 비율의 평균이 모비율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400분의 맞나? 루트 400분의 PQ니까 0.1 곱하기 0.9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을 표준화 시키면, 표준화는 X만 표준화 시키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맞죠? P햇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표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P햇의 평균을 빼주고, P햇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0.1이죠. 나눠주기를 얼마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P햇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Z가 X 빼기 M에다가 시그마라고 할 때,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X의 평균이고,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X의 표준 편차다. 그리고 근데 그거 X만 반드시 Z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X바 빼기 M에다가 뭐 넣었어요? 루트 M분의 시그마 넣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X바의 평균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X바의 표준 편차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더 확장하면은 누구든지 되는 거니까 뭐 P햇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랑 뭐만 알면 된다? P햇의 평균과 P햇의 표준 편차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배우기를 P햇의 평균이 얼마다? P다. 맞죠? 그게 얼마다? 0.1이고 그럼 P햇의 표준 편차 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얼마 되노? 20분의 0.3 되네요. 표준 편차가. 동의합니까? 20분의 0.3. 그러면은 200분의 3이라고 봐야겠네. 200분의 3. 그리고 모비율 여기서는 다 비율을 다루기 때문에 소수 계산은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럼 얘들도 똑같이 0.07에서 빼기 0.1 하고 200분의 3. 또 0.13에다가 빼기 0.1하고 200분의 3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Z가 되는 거잖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건너뛰었나? 그러니까 이게 쌤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좀 너무 건너뛰었나 보다. 그러니까 X바와 M 사이의 관계는 네. P 햇과 P 사이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가 그냥 우연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내가 안 한 거지. 음, 그럼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관계가 같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쌤이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줬었던 거 기억나지? 전체가 있으면 네. 여섯 평균 뽑고 여섯 평균 뽑고 여섯 평균 뽑고 맞지? 그럼 얘들의 평균을 다시 내더라도 전체 평균과 같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직관이 있었잖아.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쌤이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딱 반이야. 0.5야. 알겠나?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 P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정화요고에 갔어. 그랬더니 정화요고 애들은 다 내 팬이야. 네. 그래서 막 0.7이야. 네. 알겠나? 그 다음에 또 어딜 갔어. 걔들 날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0.3이야. 또 어디 갔더니 또 이번 0.5고 막 이래. 알겠나?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다 모아서 다시 평균 내니까 여전히 얼마가 되더라는 거지. 0.5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 햇의 평균이 P와 같다는 거 네.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지금 네가 궁금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야. 뭐냐면 쌤이 설명을 생략했던 거. 뭐냐면 첫째, 갑자기 P가 왜 난데없이 정규분포를 따르는가? 그거. 맞지? 네. P가 왜 난데없이 정규분포를 따르는가를 설명 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표준편차가 왜 굳이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 안 했어요. 네. 알겠나? 그거는 쌤이 다음에 그 또 상세하게 그 개념을 또 정리를 해줄게. 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는 그 근거는 이게 충분히 많이 뽑으면 또 그렇게 된대요. 알겠나? 그래, 이 통계 파트가 이 증명들이 좀 안 깔끔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것들을 좀 생략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된 거 맞나? 그럼 이게 P 햇이랑 PQ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저기 위에 분자에. PQ, P고 Q죠. 아, P고. P고 Q죠. 아까 PQ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배울 때도 있잖아. 맞았어.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할 때도 목적은 이거였잖아. 기억나나? 목적은 우리가 m을 추정하는 거였어. 네.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m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x바를 구하고 맞죠? n을 구하고 시그마를 구해서 뭐 이렇게 m을 추정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상수야, 변수야? 걔는 상수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거는 어떻게 아예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표본 비율로 대체시키잖아. 네. 실제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이 공식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야. 네. 쌤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얘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공부할 때는 이런 거 했잖아.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 m이고 표준편차가 이렇게 된다 치면 x바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m이고 맞죠? 얘는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이 x바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돼요, 변수가 돼요. 여기서는 변수가 되잖아. 맞아, x바가 여러 개인데 그 x바들의 평균이 m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거기 이 문제에서는 이 시그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는 거야, 출제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알 때 x바의 분포를 알게 되는 단원이고 맞죠? 근데 이건 약간 이상적인 단원이지. 그래서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 넘어와 가지고는 실제로는 이게 몇 개다? 한 개라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 한 개에다가 이 값도 이것도 실제로는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넣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까 내가 말할 때는 원래는 그랬잖아. 원래는 PQ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문제는 현실의 문제냐 비현실의 문제냐 하면 비현실의 문제. 그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모 비율의 범위가 아니라 표본 비율. 그렇죠. 지금 표본 비율의 범위, 범위고. 확률 변수 자체가 표본 비율이잖아. 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됐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 안 예쁘네. 그러면은 0.03이니까 이 100분의 3이니까 맞죠? 200분의 3분의 100분의 3이면 200분의 2인가요? 네. 이건 2가 되고 이건 2가 되고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0.03 되잖아. 네. 맞지?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00분의 3이잖아.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네. 맞습니까? 네. 그럼 g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을 확률이니까 그 주어진 그 표 같은 거 보면 그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응이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했던 x바의 표본 확률 분포 알겠지? 걔랑 대응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럼 실제로 많이 나오는 추정 문제는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는 거 실내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게 칫솔이 100개 생산됐대요. 칫솔이 100개가 생산됐대. 그 중에 10개가 불량이래요. 네. 10개가 불량이래요. 그 다음에 신뢰도 99%로 추정하고 싶대요. 신뢰도 99%로 신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5%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네.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를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맞죠? 그러니까 이게 100개 중에 10개 분량이라 했잖아. 맞나? 그러면 이거를 지금 처음에 내가 100개라고 하니까 이거 n을 100이라고 잡았는데 갑자기 또 몇 개 조사하냐니까 n이 겹치잖아. 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이 n이고요. 100개 중에 10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준 거라고 봐야 되겠노? 그쵸? 표본 비율을 준 거라고 봐야겠죠. 네. 맞나? 그래서 p 햇이 현재 얼마인 거지? 네. 0.1인 거죠. 맞습니까? 이 단원에서는 계속 우리가 비율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신뢰도 99%로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할 때도 똑같잖아. 맞죠? 네. 얼마 곱하기? 2 곱하기 99%짜리니까 얼마 넣으면 되겠어? 2.58 넣으면 되겠고 과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맞죠? 근데 이제는 그냥 루트 n분의 여기서는 시그마가 원래는 뭐 들어가야 된다? PQ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P 자리에 뭐 들어가고 햇 들어가고 Q 자리에 Q 햇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1 곱하기 0.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5% 이하니까 0.05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n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거 역시 슬프게도 모르고도 맞추죠. 좀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답은 다 나와요. 알겠나?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한 게 그런 생각 들잖아. 아카씨 100개를 무슨 뽑아놓고 이번에 또 갑자기 또 몇 개를 조사하니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100개를 이미 뽑았는데 아까 100개 뽑은 거는 그러니까 피햇을 구하기 위해서 뽑은 거고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려면 이제 몇 개를 뽑아야 되냐 다시 뽑아봐 이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계산은 뭐 전문 용어로 핵 노가다를 해야겠지. 내가 할 건 아니고. 내가 할 건 아니고. 문제가 몇 개 없어요. 문제 몇 개 없어. 그냥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라니까. 그래서 네가 자세하게 잘 알려고 해서 그렇지. 당연히 굉장히 훌륭한 자세인데 자세하게 알려고 해서 그렇지. 그냥 풀면 다 풀려.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보자. 주어진 조건이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학생이 네. 비율이 36%래. 그러면 이거는 주어진 뉘앙스로 봤을 때 이 비율 36%는 뭐 비율인 것 같아? 표본 비율인 것 같아? 뭐 비율인 것 같죠? 맞지? 뭐 비율이 36이래. 그리고 400명을 이미 추출했대. 400명 이미 추출했대.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 학생이 168명 이하의 확률. 그러면 학생이 168명 이하의 확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X를 학생 수로 보는 거지. 맞나?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
왜냐면 우리 지금 비율 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비율 비율 단위로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400.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맞지? x가 168명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400명짜리 표본의 비율이 맞죠? 그럼 400분의 168이니까 네. 해줘 빨리. 어. 100분의 했다. 100분의 42 맞죠? 네. 맞나? 그 0.4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뭔 거예요? 비율. 이게 P인 거잖아요. 네. 맞죠? P 햇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P 햇의 분포가 필요한 겁니다. 맞지? 근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여기에 P, 즉 0.36250 이 안에는 루트 n자리 얼마? 400분의 여기서는 P를 줬기 때문에 PQ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P 자리에 0.3 64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뭐로 만들어 가지고 표준화 시켜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맞나? 나 안 할래. 나 못하겠어. 한번 해볼까? 해요.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42에서는 얼마 빼야겠고 0.36을 빼야겠고 이건 얼마분의 20분의 0.6 곱하기 64니까 0.8이잖아. 64예요. 0.36 곱하기 0.64잖아요. 그러면은 20분의 0.48 네. 그러면 10분의 0.24 그럼 0.024 네. 뭐 그런 대로 우리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럼 이거 얼마지? 0.06. 0.06 제 생각에는. 맞아요. 0.06 네. 알았어. 0.024분의 0.06 계산해요. 이게 계산했더니 그냥 이 파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0.06 쌤이 계산을 암산해봤더니 1.25가 아니네. 계산해보자. 24분의 60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4, 6, 4, 20 6, 4, 24분의 10 2.5네. 네. 2.5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0.4938이니까 0.9938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알겠나?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데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그리고 네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은 쌤이 또 따로 찍어가지고 올려줄게. 언젠가. 오케이? 풀어보세요.